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디애슬레틱에서 전한 기사를 토대로 토트넘이 이번 시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리뷰를 전달해드릴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토트넘의 어떤 시간들이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번 시즌에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한 시즌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셰필드와 3대 0으로 끝나면서 이제 한 시즌이 딱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승은 하지는 못했지만 no silverware but overall signs of progress. 뭔가 발전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그 어떤 신호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 24 시즌을 뭐 23, 24 단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냐라는 질문에 top of the table after 10 games, 10경기 이후에 이제 그 테이블 최상단 1위였죠. Fans started asking, could we? 우리 혹시? 라고 이제 팬들이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they couldn't. 그러지 못했고 suspension, injury, bad form, 이제 뭐 부상에다가 뭐 이제 뛰지 못하는 선수들, 이 카드로 인해서 이제 징계받는 선수들이라던가 폼이 뭔가 안 좋아진다던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토트넘이 곧바로 타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이번 시즌에 대한 어떤 그 서머리, 줄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트넘이 기억할 만한 어떤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클루셉스키가 결국에 97분에 만들어냈던 역전골, 셰필드를 상대로 할 때였는데 뭐 대단한 팀을 상대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제 확실한 어떤 강등팀이기는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팀이 하나가 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명백하게 보여주는 경기였고, 토트넘이 이제 8개의 승리 그리고 2개의 우승부를 통해서 시즌 초 이제 10경기가 딱 지나갔을 때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최상단에 있었죠. 그렇게 있을 수 있게 했던 그런 경기 중 하나였다. 이때 당시에 이제 가까스로 이기기는 했지만 뭐든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은 시기, 이때가 바로 그때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때였죠. 히샬리송이 골을 넣고 또 클루셉스키가 또 골을 넣으면서 EPL 역사상 가장 늦은 역전골의 주인공으로 클루셉스키가 기록됐던 그때, 토트넘이 셰필드를 상대로 2대1로 이겼던 지난 9월 16일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죠. 바로 이제 첼시와의 경기. 14분 만에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굉장히 2대 0으로 그 앞서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옵사이드여가지고 1대 0으로 취소가 되고, 그리고 1시간 반 뒤 토트넘은 4대 1로 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에는 첼시와의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리고 2명의 선수를 잃게 되는, 그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반더벤 선수라던가 뭔가 이렇게 그 중요한 선수들이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로메로는 심지어 레드카드까지 받으면서 결국에는 their season never fully recovered,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이 그 뒤로 제대로 회복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뼈 아팠죠. 진짜 클루셉스키의 골이 들어갔지만 어마무시. 로메로와 우도기가 또 레드카드를 다 받았었고, 진짜 콜파머의 골에다가 니콜라스 잭슨이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니콜라스 잭슨이 진짜 결정력이 안 좋은 선수인데 토트넘의 수비진이 박살난 틈을 타가지고 저렇게 해트트릭을 꽂아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 오브 더 시즌, 이번 시즌에 골을 뽑으라고 하면은 페드로 포로의 골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번리와의 경기에서 FA컵 경기에서 했던 골인데, 이 페드로 포로 골이 뭐 다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 그 셰필드 경기에서도 보셨듯이 거의 뭐 레이저 슈팅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뒤쪽에 있다가 사실 인버티드 풀백, 이 풀백들이 앞에까지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토트넘이 공격 시작할 때 보여주는 어떤 모습 중 하나죠. 그런데 이제 메디슨이 이렇게 패스를 주고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 쪽에 있는 메디슨에게 패스, 메디슨이 슈팅을 했지만 굴절, 상대방에게 맞고 나오면서 이 상황에서 반더벤까지 슈팅, 그런데 이게 막히면서 브래넌 존슨에게 연결됐는데 뒤쪽으로 흐른 상황에서 여기에서 페드로 포로의 전매특허 레이저 슈팅, 이 골이 나오죠. 야, 근데 페드로 포로의 슈팅은 항상 레이저 슈팅입니다. 이 골도 그랬지만 그 전에 있는 FA컵, 아까 이야기했던 FA컵 번리전 골 조금 더 멀리에서 이제 꽂아 넣었던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이런 식의 어떤 그 냅다 때리는 슈팅 게이지가 이렇게 있다면은 거의 뭐 만방으로 딱 채워가지고 차버리는 그런 느낌의 아주 강력한 슈팅을 보여주는데 그게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 가장 기억할 만한 코트, 어떤 그런 대사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첼시전 이후에 했던 이야기죠. It's just who we are, mates. 이게 그냥 우리다 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인데, 이게 이제 그 crazy high line, 미친 높은 라인을 형성하면서 이제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런 장면인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첼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몇 명 없죠. 둘, 넷, 여섯, 여덟 명에다가 비카리오 9명의 선수가 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라인을 최대한 올려서 수비하는 토트넘의 이 상황. 이거를 보면서 야, 이게 토트넘이 용감한 거냐 미친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디베이트, 토론이 시작됐고, 이때 당시부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언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가장 인상적이었던 코트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어떤 전술이다, 우리의 어떤 정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번 여름 이제 지켜봐야 될 어떤 이슈가 뭐냐라고 했을 때, 토트넘이 과연 그 수비형 미드필더, 토트넘이 필요로 하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공격수를 영입할 수 있을 것인가. 토트넘이 어쨌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확실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팬들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아마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엣지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토트넘은 저는 뭐 공격수도 공격수지만 중원에서의 어떤 보강이 확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저도 이제 동의하고 있고, 공격수가 필요하다면은 윙어에 좀 더 퀄리티 있는 선수들,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직접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을 기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맨시티의 경우에는 그바르디올 선수를 언급했단 말이죠. 막 수비에서 그 정도의 선수를 영입하면은 당연히 엄청난 어떤 효과가 있지. 아스날 같은 경우에 또 라이스를 영입하면서 이번 시즌 뭐 톡톡히 덕을 봤죠. 그런 것처럼 토트넘도 이 중원을 확실하게 좀 지배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압박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수비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다재다능하고도 퀄리티 있는 월드 클래스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다음 시즌 기대할 수 있는 선수로는 루카스 베르발 선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18살 스웨디시 미드필더, 스웨덴에서 온 이 미드필더인데, 베르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을 가지고 있는데 능한 선수이고, 그리고 이제 좁은 공간에서 뭔가 패스를 하고, 그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퍼스트 팀 스쿼드, 결국에 1군의 일부로서 바로 이제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라바오컵 그리고 유로파에서 이제 결국 좀 일찍이 뛰게 되겠죠. 왜냐면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건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보장받은 만큼 카라바오컵 그리고 유로파에서 좀 뛰기 시작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은 뭐 시즌 하반기에는 진짜 큰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즌을 전체적으로 쭉 둘러봤는데, 토트넘 입장에서 이렇게 쭉 둘러봤을 때 결국에 가장 아쉬운 거는 손흥민 선수의 임팩트가 팀원들로 인해서 너무 낮아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맡기고, 그리고 스트라이커로 뛰게 하면서 시즌 첫 번째 10경기에선 손흥민 선수가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게 뭐 히샬리송의 부상 때문에 뛴 것도 있지만, 원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가지고 있었던 구상이 또 스트라이커에 대한 부분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시즌 말에는 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팀으로 인해서 좀 힘을 잃었던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즌 토트넘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